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는 독일제, 명품은 유럽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그 견고했던 신화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자 겉만 화려했던 유럽의 방위 산업은 모래성처럼 흩어졌습니다. 안보가 무너진 그 절망의 폐허 위에서 유럽인들은 비로소 동쪽 끝 작은 반도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폴란드 국경과 핀란드 서론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전차 군단이라 불리던 독일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고 나토의 동부 전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유럽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맞이한 것은 미국의 항모도 영국의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강철의 구원투수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폴란드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과 핀란드 서론을 지배한 한국산 무기, 그리고 독일의 몰락과 대비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승리에 대해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미래를 가져다 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먼저 현재 폴란드가 처한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폴란드는 지금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는 정규군을 투입하기 전 이미 치비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철도 방화, 인프라 파괴, 그리고 요인 암살 시도까지. 이에 폴란드 정부는 호라이즌 작전을 발동하며 병력 1만 명을 긴급 배치했고 러시아 영사관 폐쇄라는 외교적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긴장 속에서 폴란드에게 묻습니다. 나토의 지원을 기다릴 수 있는가? 대답은 NO입니다. 나토의 의사결정은 느리고 서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기 바쁩니다.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수없이 배신당했던 트라우마, 그것을 치유해줄 유일한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최근 핀란드에서 포착된 호마루 K의 위용을 보십시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북유럽의 혹한, 유럽산 장비들이 얼어붙어 시동조차 걸기 힘든 그 환경에서 한국의 호마르 K는 보란듯이 거대한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영하 32도부터 영상 50도까지 한국의 사계절, 그 지옥 같은 영요차를 견디며 단련된 한국산 무기에게 북유럽의 추위는 그저 시원한 훈련장에 불과했습니다. 290km 사거리는 핀란드 국경에서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푸틴을 향해 한국산 무기가 보내는 침묵의 경고인 것입니다. 한국 무기는 카탈로그상의 스펙만 좋은 서구권 무기와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365일 북한과 대치하며 산악과 혹한, 혹서를 모두 견뎌야 하는 실전형 DNA가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야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 독일과 한국의 비교입니다. 과거 전차의 명가였던 독일, 그들의 현재 모습은 처참합니다. 최근 독일은 차세대 전차 레오파드 2A8을 공개하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2023년에 주문받은 123대 중 지금 인도된 것은 고작 단 1대입니다. 그것도 상징적 인도라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은 27년 이후라니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야 무기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지연이 아닙니다. 독일 제조업 시스템 전체가 동맥 경화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독일은 지난 30년 평화에 취해 방산 라인을 폐쇄했고 숙련공들은 은퇴했으며 관료주의는 혁신을 가로막았습니다. 부품 하나를 조달하는 데 6개월이 걸리는 나라, 그것이 지금 독일의 민낯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를 계약한 것이 2022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180대는 이미 폴란드 땅에서 러시아를 겨누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은 이를 두고 마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유사시 즉각 생산 라인을 풀가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 대기업과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납기는 곧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여기는 한국인 특유의 정신력. 체코와 스웨덴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독일제를 선택한 대가가 안보 공백이라니요. 그들은 브랜드를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텅 빈 경납고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나라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강철입니다. 한국은 그 강철을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적 파트너였던 유럽이 늙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의 병기창은 유럽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 해군이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 조선소를 찾고 미 육군 훈련에 한국산 장비가 투입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변국들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제조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와서 방위 산업을 키우려 해도 한국의 규모의 경제와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방산이 갈라파고스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폴란드에 깔린 수백 대의 K2 전차와 호마르 K가 증명하는 것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나토는 중국의 전략에도 거대한 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번 분석에서 북한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우리의 상대는 북한 따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의 포탄 몇 상자 구걸하며 연명할 때 대한민국은 러시아라는 거대 제국을 상대로 억제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판을 짜는 설계자의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북한을 패싱하고 세계 질서를 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격의 상승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단순히 방산 잭팟, 돈을 많이 벌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주력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향후 30년, 아니 50년 동안 유럽의 유지보수, 부품, 탄약, 훈련 시스템이 전부 한국 표준으로 통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 대륙에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이식하는 거대한 경제 영토 확장입니다. 낙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철강, 반도체, 전자, 소프트웨어까지. 한국 방산의 승리는 곧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승리이자 우리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엔진이 점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위 산업의 역사책은 한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항구에 한국 배가 들어올 때마다 터져 나오는 유럽인들의 환호성.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그들에게 심어준 안도감이자 희망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 우리가 만든 자주포, 우리가 만든 미사일이 자유진영의 최전선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알대를 만들 때 180대를 만들어내는 저력, 영하 30도의 설원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이것은 우연히 얻어걸린 행운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잿더미 위에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묵묵히 칼을 갈아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보를 수출하고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는 곳, 그곳에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